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의한 민간의 근무와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근무하는 특수한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고 집단회의가 제한되며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해야 할 책무와 사명을 다해야 함을 근본이라 정리해 봅니다.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의 역사는 120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이라는 말 대신 관리라는 말이 사용됐는데 신라 원성왕 788년 관리 선발제도가 시조가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과거제도를 통해 인재를 등용했고 광종 958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관리 선발의 주요 수단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과거제도는 이어졌는데 문과와 무과, 잡과로 나누어졌으며 시험은 3년에 한 번 있는 정기시험과 증광시, 알성시 등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이 함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에서 고등문관시험과 보통문관시험을 주관하였습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 수립과 함께 공무원 선발에 관한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여 국가공무원법, 고등고시령, 보통고시령 등을 제정하였고 자격시험 형태의 공무원 선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1963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자격시험의 성격이 아닌 임용 목적의 절차를 구축했는데 이로써 본격적인 공무원 임용시험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직급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존재했는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1949년 당시 보통고시였으나 1961년부터 5급 공무원 고시로 이름이 바뀌었고 1981년부터 현재 명칭인 9급 공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7급 공채는 1949년부터 보통고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1981년에 이르러 7급 공채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1981년부터 공무원 계급이 9단계로 분류되었으며 그 전까지는 5단계로 나뉘었습니다. 대한민국 초기 공무원 시험은 응시시험을 위한 자격이 필요했는데 초급 중학교 또는 이에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만이 5급 공채를 응시할 수 있었고 이러한 자격시험은 1973년 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1973년부터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모든 응시 자격이 폐지되었고 비로소 학력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실력 중심의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촘촘한 그물망 같은 변천사를 거쳐 채용된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삼중 특혜 논란에 휘말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공무원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심한 불만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26,000여 채를 전수조사한 결과 집값이 한 채당 평균 5억 원 이상 올랐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세종시 일대 집값을 끌어올려 특홍이 특혜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이번에는 무상 통근버스에 이어 KTX를 반값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2중, 3중의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 세금 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공무원 출퇴근을 위해 운행되는 KTX는 출근 시간대 2편으로 오전 6시 43분 행신역을 출발해 서울역, 용산역 등 총 7개 역에서 차례로 운행되고 있고 퇴근을 위한 KTX는 3편으로 오송역에서 오후 6시 46분 출발, 오후 9시 48분까지 총 7차례 공무원들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근길 오송역에서 세종청사까지 오전 7시 55분부터 8시 27분까지 6차례, 퇴근길 세종청사에서 오송역까지 오후 6시 15분부터 7시까지 4차례 통근버스도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KTX 시간대에 맞춰 무상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전용 KTX 열차는 요일별로 좌석이 미리 정해져 있어 특히 월요일과 공휴일 다음날 출근 좌석이 100여석 넘게 미리 점유돼 이 시간대 일반 시민들은 표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종에 정착해서 살라고 특별 공급 아파트 혜택까지 줬는데
정작 받은 아파트는 전세 주고 자신들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반값 KTX 열차와 공짜 통근버스를 타고 다닌다는 게 수도권 인구 분산과 행정기능 분산, 국토균형 발전 등 세종시 출범 취지에 맞는 행동인지 또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와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코스모스 메아리가 강력 규탄해봅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행정수도를 따로두어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비대해진 원래 수도의 기능 회복과 인구 분산을 위해 일찍부터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행정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행정수도를 지정한 국가는 보통 연방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부터 출발했는데 과거 미국 뉴욕시에서 필라델피아시로 이후 다시 워싱턴 DC로 수도를 이전한 미국과 멜버른시에서 캔버라시로 수도를 옮긴 호주가 대표적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들 연방제 국가는 역사적, 정치적 이유로 수도를 옮겼는데 미국의 경우 북부주와 남부주 사이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뉴욕보다 아래에 있는 포토맥 강변 인근에 워싱턴 DC를 건설하게 됐습니다. 호주 또한 독립 당시 임시 수도는 멜버른이었지만 당시 호주의 양대 대도시였던 시드니와 멜버른 사이 정치적 타협 끝에 중간에 위치한 캔버라 땅을 수도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개발을 위해 행정수도를 따로 건설한 예는 브라질의 브라질리아시가 있습니다. 브라질은 식민 시절부터 동부 해안에서 위치한 리우제다레이루시, 상파울루시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밀집해 있었는데 브라질 정부는 내륙을 개발하고 심각한 수도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해안에서 965km 떨어진 땅에 계획도시 브라질리아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리아는 지난 1960년 처음 수도로 지정된 후 발전을 거듭해 지금은 인구 300만의 대도시로 발전했으며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최고재판소 등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핵심 기관이 모여있어 브라질의 행정 중심지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해내는 성공한 행정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말레이시아의 푸트라 자야, 터키의 앙카라 등이 대표적 국제행정도시로 뽑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수도권 과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을 정도의 과밀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행정수도란 한 나라의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이 도시별로 나뉘어 있는 이중 수도 체제에서 행정부가 자리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2004년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파견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 확립된 사항으로 헌법 개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이전이 성공하려면 기반시설 구축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기능 이전으로 인해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새 수도로 직접 이사를 가느냐에 달려있다며 특히 국내의 경우 자녀 교육이 거주에 매우 중요한 요건인데 수도로 이전될 지역에 대대적인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서울권 못지않은 대학을 설립하는 게 성공의 관건이라 강조했는데 현실적 실행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고루 잘 사는 공정한 나라와 행정수도 기능을 갖춘 세종시가 외국 선례의 도시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선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아파트 분양 특권과 무상 통근버스, 반값 KTX 이용권부터 내던져 버리고 203년 전에 정약용 선생이 행정지침서로 내놓은 목민심서부터 탐독하여 국민을 위해 진정한 봉사와 뜨거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공무원이 되시라 코스모스 메아리의 이름으로 일갈해 봅니다.